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문식성 리터러시 관련하느라고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소논문도 써보고 우리가 제 지도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자료 찾기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완벽하게 그거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더라도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스키마라든지 배경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읽고 그걸 최대한 소화시켜 보려고 하고, 또 하나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필요한 자료로 정리해 보는 것도 큰 공부였을 겁니다. 우리가 문식성의 목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교수학습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걸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료를 많이 찾았을 거예요. 또는 국어교육 관련해서 많이 찾았는데 그 찾은 걸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그거 자체가 공부였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문식성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 6장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예고했지만 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식성 관련도 있고요. 혹시 대면 강의를 할 때 듣말 교육, 화법 교육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읽기 교육부터 합니다. 오늘 그럼 이 교재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책의 7장입니다. 혹시 7장 이 책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이 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세요. 잠깐 화면을 멈추더라도 그게 필요해요. 화면 보면서 몇 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것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꼭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준비할 거, 여러분들 필기할 거 준비하세요. 제가 미션을 줄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쓴 것을 한번 써보세요 하고 그걸 찍어서 올리세요. 실시간에 올리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랑 상호작용, 온라인상이지만 그래도 반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장치니까 필기하고 노팅할 것, 공책이라든지 A4지라든지를 준비를 해주고 참여해주면 좋겠습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잠깐 화면 멈추고 가져오세요. 자, 오늘 읽기 교육입니다. 자, 읽기 교육 한번 볼게요. 우리 이 7장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했고 요약문을 올려달라고도 했어요. 그다음에 요약문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더해서 뭐를 부탁했냐면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약문을 두 쪽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쪽 반에는 요약문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쪽에는 질문을 2가지 정도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써보는 연습. 우리 질문 만들기라는 특강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틈틈이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 공통으로 이거는 꼭 한번 같이 여러분들 알아보고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에 넣기 위해서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제가 톡이라든지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학습하는데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문의 의도입니다. 자, 우리 읽기 교육입니다. 한번 읽었던 거 바탕으로 출발을 해볼게요. 자, 읽기 교육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차 정도의 이 국어교육의 이해 전반적인 우리 이 교재 이야기를 해서 쭉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실판 저쪽부터 쫙 해서 여기까지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여기 쓴 대로. 자, 1장이 뭐였죠? 국어교육의 필요성. 2장은 국어과 교육과정. 즉, 이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교육의 내용이 되는 거였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과정이 나오고 나면 교과서. 그죠? 교과서가 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교실 안에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수업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이라는 장이 4장이었습니다. 우리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평가. 그래서 5장이 뭐가 돼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평가가 마지막이 아니고 지금의 패턴에서는 어떻게 되죠? 다시 피드백이 되고 완료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면 국어교육의 필요성은 목표와 관련이 깊다고 그랬습니다. 왜 필요하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자. 그러면 목적이 있고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내용이 있고 그거에 따른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에 따른 교수학습이 있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1장부터 5장까지였고 우리가 중간고사 때까지 집중, 그리고 이 국어교과 교육론의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강의하고 나서 교재 강의할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6장, 7장, 8장 이거는 요 1장부터 일부에 나와 있는 이거와 패턴이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쪽수 한번 볼게요. 교재 여러분들. 첫 번째, 읽기 교육 7장입니다. 읽기 교육의 1절이 뭔가요? 한번 여러분들 찾아봐도 됩니다. 205쪽에 나옵니다. 1절. 네. 읽기는 왜 가르쳐야 할까? 그럼 2절. 2절은 뭘까? 2절? 네. 208쪽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넘기면서 봐도 읽기란 무엇인가? 읽기의 개념을 다시 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 3절 가면 뭐나요? 216쪽에 나오네요. 216쪽에 저도 넘기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읽기 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지도할까? 그럼 이거는 뭐랑 비슷해요? 아까 읽기 교육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 필요성과 관련되고 읽기 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지도할 거는 국어과 교육과정. 여기에 보면 교육과정 표 같은 것이 또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 4절을 가게 되면 뭐가 되죠? 4절. 혹시 쪽수 찾은 사람? 저도 쭉 넘겨야 되네요. 4절 넘기면 4절은 읽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읽기 교과서에 대한 건 빠지고 좀 약간 넘겨가 있지만 뭐가 합니까? 국어과 교사학습 방법, 수업 방법과 관련된 읽기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가 됩니다. 그럼 우리 5절이 예상이 되네요. 5절. 5절 뭘까요? 그렇죠. 평가. 아우, 대단히 잘했습니다. 읽기 교육에는 읽기 교육 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거와 관련됩니다. 근데 요 읽기 교육은 조금 더 독특하게 6절까지 있습니다. 6절 얘기는 뒤에서 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1부에서 배웠던 1장부터 5장까지의 순서가 다시 6장, 7장, 8장으로 가게 되면 절의 제목처럼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이 교재에 쓰는 순서가 뭐 읽기 교육의 목표나 읽기가 무엇인가, 어떤 거,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가르칠까?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걸 이것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떠올리고 출발해도 우리가 큰 공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글을 요약한다든지 또는 읽기 교육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한번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되겠죠? 네, 자요. 자, 우리 잠깐 이게 선수학습처럼 했으니까 오늘 좋은 그림 하나 보면서 갈게요. 오늘은 시가 없이 맞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찍은 사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개천변을 산책을 하는데 이 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거예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그 개천변을 나갔는데 한 일주일 만에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갑자기 피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혹시 이 꽃 이름이 뭔지 혹시 아나요? 네. 제가 같이 산책하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게 무슨 꽃인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노란 꽃. 그래서 맞았다고 그랬어요. 맞았습니다. 노란색입니다. 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는 색을 구별할 줄 알아요. 네, 노란 꽃입니다. 그래서 이 꽃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요. 요즘 많이 피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한 6월 초중순까지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데 금계국이라는 꽃입니다. 금계국이에요. 금색처럼 되어 있고요. 요 일명 5월에서 6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많이 피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종은 아니고요. 북아메리카 쪽에서 들어온 종이에요. 일제 강점기 전후를 해서 그때쯤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꽃은 워낙 모양이 잘 보면 뭐랑 닮았어요? 혹시 가을꽃 중에 모양이 가을꽃 유명한 것, 길가에 피어 있는 것. 네,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 그래서 이거는 봄에 피는 코스모스라는 별명처럼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봄에 피는 코스모스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한테 꼭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의 꽃말이에요. 꽃말 한번 찾아보세요. 금계국의 꽃말은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한번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휴대전화로 검색해도 좋고 또는 컴퓨터로 검색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금계국 꽃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분, 이 꽃말을 가진 것 같은 기분으로 출발하라는 뜻으로 요 꽃으로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요 기분, 이 꽃말의 기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자, 다시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요거 했었죠? 자, 요겁니다. 다시 떠올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 떠올렸을까요? 순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자, 읽기 교육 차례입니다. 읽기는 왜 가르쳐야 될까? 읽기란 무엇인가? 읽기 교육에는 어떤 내용을 지도했을까? 읽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읽기 교육 평가는 어떻게 할까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 장의 기억이 되죠.
우리가 글을 요약할 때도 요 제목을 써서 그대로 요약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 색깔 달리한 거 있죠. 자, 독서 활동은 어떻게 지도할까? 얘는 좀 독특하다는 거예요. 우리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지만 책의 차례로 봤을 때 물론 독서와 읽기를 약간 구분해서 쓴 감은 있지만 얘는 어느 파트에 들어가야 어느 절에 들어가야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독서 활동은 어떻게 지도할까? 그렇겠죠. 어디? 여기. 그래요. 여기. 독서 교육은 어떤 내용을 지도할까 보다는 독서는 어떻게 지도할까는 방법과 관련된 거죠.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장에 좀 합쳐서 쓰면 조금 더 통일감 있겠죠. 얘만 그냥 도드라지잖아요. 지금 색깔 쓴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이 책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다면 혹시 요약한 사람 중에 이렇게 여기 물론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제목을 쓰고 요약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얘를 혹시 조금 더 비판적 시각에서 봤다면 얘를 이 부분에 넣어서 읽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에 집어넣어서 요약하게 되면 이 사람은 교재를 조금 더 비판적 시각에서 더 높은 시각에서 조감하면서 요약을 했구나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챕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문법 교육에 가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챕터가. 그래서 모든 게 이 책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쓰신 분은 어떤 목적이 있겠지만 제가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한번 되겠죠? 자, 왜 가르칠까? 그 다음에 읽기의 개념 공부하고 나서 어떤 내용으로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떻게 평가할까? 순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혀졌죠. 이 순서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냈던 문식성 교육도 어떻게 할까도 사실 이 패턴과 비슷해요. 우리가 어떤 공부할 때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쓰기 교육을 공부한다 해도 쓰기 교육을 요구하는 쓰기 교육을 글을 써라. 쓰기 교육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면 요 순서대로 논하면 돼요. 아직 쓰기 교육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순서? 쓰기 왜 공부하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쓰기 교육의 목표가 뭐지? 그럼 쓰기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은 뭐지? 그럼 내용을 하고 나면 쓰기 교육의 교수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하나. 그럼 교수 학습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쓰기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요 순서대로 글을 쓰시면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 되고 논할 수 있는 글이 됩니다.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딴 얘기지만 음악 교육이다. 그럼 음악 교육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음악 교육의 목표. 음악 교육에서 가르치고 하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그 다음에 음악 교육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그 다음에 음악 교육에서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변형돼서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워드 설계 모형을 쓴다라고 하면 조금 변형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걸 생각하고 글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안목에서 교육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중요합니다. 오늘 조금 있다가 제가 요 핵심어까지 제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딱 몇 분 후에 돌아와서는 여러분들 핵심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면서 수업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약해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용어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핵심어가 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핵심어는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핵심어라 해서 낱말은 아니고 어휘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207쪽에 나오는데 독서 교육의 목표가 나옵니다. 읽기 교육의 목표는 없어요. 읽기 교육의 목표, 교육과정상. 왜?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과 교육의 목표는 있는데 각 그 영역별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독서 교육을 통해서 목표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공통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읽기 영역을 심화시킨 교과목이 독서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독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의 독서예요. 그럼 독서교육의 목표가 207쪽에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더 유추해 줄 수는 있겠죠. 자, 독서교육의 목표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207쪽에 네모칸 나오죠. 다양한 분야의 독서 경험을 통하여 일상생활과 학습생활에서 필요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독서 능력을 기르고 독서 태도를 함양하여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독서 능력이에요. 독서 능력. 얘가 약간 이건 인지적인 거죠. 두 번째, 독서 태도를 함양한다. 뭡니까? 독서 태도 함양이라는 것은 태도, 정의적인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독서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이거는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정의적인 영역. 그러면 우리 독서교육 목표의 전문에도 뭐가 나와 있냐면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독서 능력, 인지적인 능력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독서 태도. 독서 태도를 길러야 되고 독서의 가치, 문화 창달, 독서 문화 발전까지 기여해야 된다는 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좀 하위 목표로 가면 세 가지가 나오네요. 독서 활동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한다. 본질과 원리 이해. 두 번째, 다양한 주제, 유형, 분야의 글을 적절한 방법으로 읽는다. 읽기 능력을 키운다. 우리 독서라는 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죠. 짧은 글도 있고 긴 글도 있고 문학도 있고 비문학. 물론 여기에서 독서는 주로 비문학을 가리키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독서를 문학, 비문학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능력, 읽는 방법을 키운다. 이거는 뭡니까? 나는 지식 기능 태도라고 보면 기능과 관련된 거예요. 다는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스스로 즐겨 읽는 태도를 기른다. 이건 뭐죠? 태도. 그렇죠. 가는 뭐에 대한 거? 지식과 관련된 거. 나는 기능과 관련된 거. 다는 태도와 관련된 거. 우리가 할 때 지식, 기능, 태도 굉장히 익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7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설명했지만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기의 원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군데군데 여러분들 짚어줄게요. 해독과 해석, 의미 구성, 평가,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있다가 자 여러분들 스스로 책 한번 읽고 정리해 보세요. 지금까지 스스로 공부한 것을 메모해 보세요 라고 할 때 꼭 이 용어를 기억해서 메모를 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 읽기 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거기에는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이 나옵니다. 상향식, 하향식, 상호작용식 여러분들이 보통은 제가 과제로 내기도 하는데 이번엔 내지 않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 교재에 450쪽이 있어요. 450쪽. 450쪽부터 455쪽까지. 거기에 보면 발음 중심 지도 방법, 그 다음에 의미 중심 지도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게 상향식, 하향식과 굉장히 용어는 다르지만 같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나 451쪽에 가보면 한글 첫걸음, 그 다음에 군정청 항목에서 나왔던 거 우리가 국어과 교과서 할 때 보여줬던 그림이 있거든요. 그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것도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450쪽이라고 가르친 장은 우리가 이 학습을 할 거 아니거든요. 이건 특히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 쪽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중등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기 과정 이해에서는 필요한 개념이라 알아둡니다. 상향식, 그 다음에 하향식, 하향식은 탑다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검색할 때 찾으면 탑다운 모델 찾으면 돼요. 그러면 상향식은 밑에서 위로 가니까 바텀업 모델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식. 하향식으로 가르치다가 상향식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향식으로 오는 상호작용식. 여러분들이 이 용어도 한번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보다는 초등교육에서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왜 요거는 조금 색깔을 달리 했느냐? 우리가 쭉 공부했던 목표, 과정, 읽기란 무엇인가,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까, 특성 이런 것들 개념하고 조금 독특한 용어여서 특히 그리고 요 스키마 이론은 우리 밑에 좀 별도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키마 이론. 하죠? 우리가 보통 배경지식 또는 사전지식이라고도 번역하지만 그냥 스키마라는 이론이 워낙 널리 퍼져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우리 국어교육 학계에서는 그냥 스키마를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스키마 이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스키마 이론 나와 있는 것 오른쪽에 보면 읽기 발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의 대비 읽기 발달이 계속 학자들마다 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기 발달, 읽기 능력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책의 변화. 여러분들 나오게 내용책의 변화. 여러분들 다시 읽기로 돌아가 보면 자, 내용책의 변화가 만만치는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216쪽에 나오죠. 216쪽에 2009에서는 세계 그 범주가 위에 실제라는 범주 말고 밑에 있는 범주가 지식, 기능, 태도였어요. 그런데 217쪽에 가면 2015에는 본질, 수행, 태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건 배운 적 있죠? 본질은 읽기의 본질이고요. 두 번째 왼쪽 셀에 있는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과 읽기의 구성 요소 이거는 뭐가 되냐면 수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태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용어들이 본질
수행, 태도 이런 용어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한 적 있습니다. 혹시 생각되나요? 혹시 이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는 사람은 50쪽으로 가볼게요. 50쪽.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 교재 준비해 달라고 했죠. 그럼 50쪽 여러분들이 같이 펴볼게요. 저도 펴볼게요. 자, 50쪽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용어들이 처음 나온 건 아니다. 그래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변화에서 보면 6차 때는 본질 원리 실제였고 7차 때는 본질 원리 태도,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범주가 실제가 있었고 2007에서는 실제가 위로 갔고 지식 기능 맥락이라는 범주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봤던 2009 개정교육과정은 지식 기능 태도, 물론 위에 실제라는 범주가 있고 그 다음에 뭐로 왔어요? 50쪽에 갔더니 2015에는 뭐 왔어요? 본질 수행 태도라고 50쪽에 나와 있죠. 표 9입니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가끔 여러분들이 원래 이게 대면 강의한다면 지필시험으로 제가 꼭 내던 문제입니다. 6차부터 2015까지 내용체계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해서 이걸 꼭 내는 것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이 본질과 비슷하고 기능이 수행과 비슷하고 태도가 비슷하다라는 건데 이 본질이라는 용어가 갑툭튀. 용어 아나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맞나요? 응. 갑툭, 튀. 갑자기, 툭은 뭐죠? 튀어나온 거? 갑툭이라니까 하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용어로 보면 본질이라는 어디부터 썼어요? 6차 때부터 쓰였었던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을 잘 변화시키다 보면 예전에 썼던 용어를 다시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걸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쪽 한번 꼭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18쪽입니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위계가 나와요. 위계. 그럼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읽기의 기능은 뭐가 있냐면 낭독부터 출발해요. 낭독,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낭독. 이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수행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 읽기 방법 중에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그 다음에 하나 더? 맨날 이러는데, 창의적 이해. 우리 질문 때도 했었잖아요. 질문 때도. 다시 한번. 낭독 빼고 뭐였죠? 읽기의 방법이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이걸 읽기의 기능이라고도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냐면 상위인지 또는 초인지라고 하는 용어까지 6개로 우리가 기능을 나눈 게 218조, 여기 218쪽에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학년 군별로 분류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는 낭독이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오나요? 낭독은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딱 표를 안 보더라도 소리 내어 읽는 거 언제 강조되어 있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주로 있죠. 물론 5, 6학년 때까지도 쭉 이어지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 이해에 관련된 성취 기준이 초등학교 3, 4학년군, 5, 6학년군,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군에 나왔다는 게 그 표에가 나옵니다. 그럼 추론적 이해도 언제가 나와요? 3, 4학년군, 5, 6학년군, 1, 2, 3학년군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비판적 이해는 3, 4학년군부터 출발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공통교육과정 나오게 되고 창의적 이해는 좀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좀 덜 나오고 언제 나와요? 성취 기준과 관련된 거로 보면 중학교 1, 2, 3학년군,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상위인지와 관련된 거는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됐습니다. 즉 우리가 기능 얘기했죠. 기능이 뭐였어요? 지금 낭독 그 다음에 뭐였어요? 사실적 이해 그 다음에 추론적 이해 그 다음에 비판적 이해, 그 다음 뭐였어요? 창의적 이해, 그 다음에 상위인지. 쭉 봤더니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낭독, 쉽게 얘기해서 이게 기능의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능이 어려운 정도로 갈수록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좀 먼저 나오게 돼서 뒤 학년까지 쭉 계속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창의적 읽기나 창의적 방법이나 창의적 이해나 또는 상위인지 관련된 건 성취 기준이 뒤에 학년, 뭐 초등학교 5, 6학년 이후에 나와서 뒤로 쭉 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읽기 기능 중에 어떤 기능이 조금 더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 봐서 어렵고 힘든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위계성입니다. 우리가 위계성이라는 건 언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배울 거냐면 2학년 2학기에 가면 국어과 교육과정의 타일러를 공부할 때 위계성을 지닌다라는 말
배우게 돼요. 교육과정을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할 때는 위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실적 이해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판적 이해가 먼저 성취 기준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위계성을 좀 위배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도 글의 유형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은 여기에 제시는 안 있는데 표 3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글의 특성과 관련된 용어들도 많고 독자의 특성과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초인지라고 나오는데 얘기했지만 초인지와 상호인지는 우리 국어교육학에서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봐주면 되겠어요. 저 하나만 더 볼게요. 핵심어 2. 이번엔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썼습니다. 초록색으로 썼는데 얘네들은 용어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 공부 시간 주면 여러분들이 쭉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근접 발달 영역, 비계, 반응, 책임량, 그 다음에 기능 전략, 지도 모형에는 집중교수법, 현시적 교수법, 탐구학습법.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값어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용어를 하나하나 다 쉽게 여기서 암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메모할 때도 공부할 때도 이런 용어 중심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독해 지도 방법에는 과정 중심 있고 SQ3R, GRP, DRA, DRTA까지 DRA와 DRTA의 차이점 구분했으면 좋겠고 얘도 집중 교수법과 현시적 교수법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 나와요. 평가 방법과 관련된 장에서는 과정 및 초인지 평가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 쓴 대로 눈멈춤, 오독, 그다음에 빈칸 메우기, 프로토콜, 수행 관찰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의 방법 중에 결과를 평가하는 것들은 자유예상, 탐문, 중요도 평정, 그다음에 서술형, 독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결과. 물론 독해 포트폴리오는 결과 평가도 되고 과정 평가 어느 영역에 넣느냐 하지만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는 결과 평가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재에 나온 거고 밑에 나와 있는 것 더 알아보기는 중요한데 우리 교재에 덜 실린 용어를 제가 좀 더 찾아서 제시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참고 자료를 찾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눈동자 움직임 검사, 면담법, 읽기 수행평가, 구술평가, 독후감, 연구 보고서법 등 이런 용어들도 독서의 평가 방법으로 읽기의 평가 방법으로 흔히 쓰이는 용어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더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부분 기억나나요? 여기서 썼던 용어들, 스키마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이런 용어들 다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갑자기 강의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메모하면서 공부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메모하면서 공부할 시간 여러분들에게 40분 줄게요. 40분 잠깐 쉬기도 하면서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지금 중요한 말들 메모해서 썼던 것들을 40분 지날 즈음에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톡으로 메모해서 찍은 것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내가 실시간에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0분 후쯤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 중에 이 용어를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개를 제가 그냥 발췌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고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읽기에 대한 거는 약 30-40분 한 번 강의를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나머지 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필기할 준비해달라고 했죠? 그럼 지금부터 40분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40분 후에 여러분들하고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하면서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40분 딱 정도 되면 저에게 문자나 톡으로 꼭 알려주기 바랍니다. 자, 40분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